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건 34페이지요. 자, 34페이지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볼게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일단 우리 과거에 봤을 때 유량과 저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하나 정도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는 시각이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요거 묻는 거요.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겁니다.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우라는 개념 유량은 뭐 있습니까?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저량은 뭐 있습니까? 예, 축적되어진 양을 가지고 보통 저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요 세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유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적 개념이 있을 것이고 반대 저량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장기와 서로 관련된 말이 유량이고 단기와 관련된 말이 저량이죠. 또한 야치 뭐 있습니까? 신규 주택과 서로 관련된 말이 유량이 된다면 재고, 현재 있는 주택량이 뭐냐고 이게 저량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문제 풀 때 어떤 생소한 어떤 지문 뜨면요 반드시 앞에다가 연, 월 이런 말이 되었을 때 답이 되어진 말이 되어지면 이건 다른 말 유량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면 곧 이건 뭐 있습니까? 저량인데 안 될 때 그 말 대신 현재란 말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고 넣었을 때 분명히 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시험 나와봐 있죠. 여기서 저량은 물론 유량에 대한 설명이 꽤 많지만 저량에 대한 설명 한 2개 정도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인구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가격, 가치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자산. 보통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거의 다 저량은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몽땅 다 유량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량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끝에 양이란 말 붙여죠. 허가량, 판매량, 완공량 이런 양이란 말을 붙을 것이고 또 우리 소득이란 말, 소득 같은 말이 뭐냐? 수익이죠. 자, 같은 게 뭐냐? 임대료. 같은 게 지대.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문제를 물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패턴 요거 묻습니다. 문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해서 요 지문 자체가 유량의 저량의 수요 또는 공급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자, 이거 문제 풀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항상 이런 지문 떴을 때 있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여기 있는 요 말의 핵심. 그래서 나오는 순간 바로 밑에 이렇게 달아붙이라고. 기간이란 말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유량의 뭐가 됩니까? 보유란 것은 보유? 그래서 연결하면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장난칠 게 뭐 있냐? 요 말 대신 뭐 냅니까? 일정 시점 동안에 이뤄낼 수 있죠. 또 보유란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존재란 말 쓸 수 있다고 그죠? 이래 봤을 때 여기 있는 시점이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저량 되겠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존재란 말 뜻은 뭐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라고. 그럼 다 이 네 가지 집 만들 수 있죠? 일정 기간에 보유하고자 하는 양,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는 양, 일정 시점 동안에 보유하고자 하는 양 했을 때 이 말을 조합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즉시 바로 밑에 이런 답을 써주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앞에 있는 이 지분량 그대로가 뭐 있습니까? 유량의 무슨 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풀 요령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지문. 자, 요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무조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과거의 16회부터 24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회까지. 그러니까 26회 때 시험 안 나왔어. 매년마다 시험 나왔던 문제가 반드시 이건 기본적인 문제고 반드시 이 내용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해 동안 주택이 100만 호가 존재했다. 이럴 때 미분양이 10만이 발생했다. 요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자, 일단 기억번. 그럼 얘는 현재, 자, 요거 묻습니다. 유량의 저량의 수요량이 얼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얼마 될 그 숫자를 실제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 때 다른 걸 보지 말고 키워드는 요겁니다. 요 말이 키워드예요. 항상 문제 풀 때 있죠? 앞에 연, 월 이 말 넣어줘. 여기 뭐라고? 유량. 그래서 현재 기억분은 유량을 묻는구나. 이때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여기 있는 100만이죠? 100만이 공급 안 해요? 그러니까 10만이 미분양이면 나머지 90만은 뭐요? 이미 산 거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유량의 수요량이 90만이고 유량의 공급량이 100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 말 대신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원주시의 현재 주택이 10만이 존재한다. 이럴 때 뭐 있습니까? 9만이 분양되었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문제 풀 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말이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란 말은 무조건 이건 저량의 말 같은 거예요. 왜? 현재는 지금 있는 시점을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말인데 주택이 뭐 있습니까? 현재 10만이 건설되었지만 그 중에 9만이 분양되었다는 거죠. 분양되었다 이 말은 벌써 뭐 있습니까? 수요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번역하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9만이고 저량의 공급량은 10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세 개 패턴이에요. 우리 과거에 주로 물었던 건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물었습니다. 요건 딱 한 번 물었어요. 물론 앞으로 봤을 때 문제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낸다면 결국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 나 같으면. 하나의 지문상에서 항상 문제 풀 때 어느 걸 포인트를 볼 것인가를 잘 보시라. 이걸 제일 먼저 결정 문제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봤으면요. 지금부터 문제 풀게요. 자, 우리 거기 있는 책에 문제 보니까 나와 있는 게 34페이지로 살짝이 갑니다. 자, 가장 간단하지만 일단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양을 나타내는 변수 있는데 일단 뭐래? 저량이 아닌 것. 근데 우리 책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 있더죠. 근데 자,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 책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히 누가 시험 내더라 했죠. 부동산과 연관돼 있는 유량과 저량을 시험 내지. 아니 우리가 뭐 거긴 저 뭡니까? 외환 보유액 알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자, 일단 가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저량이 아닌 것. 자,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통화량은 항상 통화는 현재 있는 양이거든요. 이건 저량이고 인구수, 자산, 그 다음에 핵심 뭐 있어? 4번 보니까 거래량, 또 뭐요? 자, 이건 아셔야 돼요. 거래량, 허가량, 완공량, 착공량, 매매량은 전부 다 유량.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2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시험 내는데, 우리 과거의 문제 보는 이렇게 일단 봐보죠. 자, 첫 번째 유량의 변수 몇 개냐? 자, 첫 번째 재고 키워드죠. 저량.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임대료 뭐죠? 유량. 세 번째 가치 또는 자산 뭐죠? 저량.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축은요. 자, 보세요. 1년 동안 저축 1억 이 말 보통 씁니까? 현재 저축액 씁니까? 응? 우리 저축 1억 했다 이 말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응? 저축 1억 했대. 많은 거요? 50년 동안? 하루 동안? 달라지지, 개념이. 이 개념이 달라진다 말하면 벌써 이건 기간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꼈을 때 있죠? 한번 따져봐. 1년 동안, 10년 동안 했을 때 이 느낌이 달라지면 곧 이게 유량 개념이라고. 근데 그런 느낌이 없죠, 그죠? 자, 다시. 집값 10억 하는데 1년 동안, 하루 동안, 이건 아무 의미 없죠, 느낌이. 그죠? 이런 건 뭐야? 저량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래 푸세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술을 먹는다, 양주 5병. 유량재량. 술 먹는다, 양주 5병. 10년 동안, 1시간 동안, 개념이 달라지지. 이건 뭐예요? 이래 가시라고, 유량. 됐죠? 자, 저축, 유량. 그 다음에 임금. 임금이 월급이지, 월급. 월 붙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유량. 그 다음에 변동률. 이걸 참고로 무슨 율 나오지. 이건 전 유량입니다. 비율 묻는 거는. 그 다음에 부채. 이건 저량이죠. 그 다음에 신규 뭐죠? 예. 자, 얘도 뭐 있습니까? 네, 유량이고. 일단 그래 보시면 되겠네. 자, 일단 그런 건데 문제 너무 깊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 과거 했던 게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75페이지 갑니다. 75페이지. 한참 뒤에 가보자. 75페이지. 왜냐하면 같은 걸 묶어봐야 돼. 아니, 문제집 75페이지. 문제집 75페이지. 자, 7번부터 7번, 8번 이런 거요. 7번, 8번. 자, 7번 갑니다. 자, 요거 묻는 거지. 그죠? 물었을 때 항상 뒤에 달아붙이라고. 자, 7번, 1번 갑니다. 뭐가 일정, 뭐가 있지? 시점. 시점 밑에 뭐 있습니까? 저량 쓰고. 그 다음에 존재 대신 뭐요? 공급량. 연결하면 저량의 공급량. 말 되죠? 두 번째, 일정, 시점, 저량이죠? 보유란 말 뜻이 뭐요? 수요. 연결하면 저량의 수요량. 3번요. 일정, 기간. 기간 결국 뭐죠? 유량. 공급량 있으면 그냥 공급 쓰면 되죠? 유량의 공급량. 네 번째 뭐 있으면 일정, 기간, 유량 될 것이고, 보유란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수요. 자, 5번 갑니다. 앞에 뭐 있지? 키워드. 현재 대신에 저량의 공급량이 100만. 그죠? 중에 신반채 빈집이죠? 결국 뭐 있습니까? 수요가 얼마요? 90만이지. 연결하면 저량의 공급량은 100만. 저량의 수요량은 90만.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형태로 시험 나올 것이다. 자, 한 번 더 밑에 있는 8번 가볼까요? 서울에 있는 앞에 뭐요? 지금 뒤에 현재지. 자, 합니다. 현재니까 뭐 써야 됩니까? 저량이죠. 요때 뭐 있습니까? 100만 채가 존재한 100만 세대입니다. 저량이 100만이죠. 100만.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뭐 10만 세대가 빈집이네. 그러니까 90만이 뭐 됩니까? 자, 요 말 아닙니까? 연결하면 저량의 수요량 90만, 저량의 공급량 100만이죠. 그러니까 이걸 잠시만 이런 표를 만들지 말고 있죠. 바로 뭐 있으면 이렇게 현재 옆에다 그냥 저량 써주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유량경 바로 쓰기 그냥 가시라고 그냥 쭉 연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1년 동안 이게 뭐죠? 유량이죠. 유량인데, 이때 뭐 있으면 총 얼마? 5만인데, 판매되었죠, 얼마? 4만이 그러면 수요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연결하면 뭐 유량의 공급량이 5만, 유량의 수요량이 4만.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마 요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은 점수를 주려고 애를 쓰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애를 쓰는 만큼 우리 받아줘야지, 이건. 그죠? 자, 그래 보시고. 다시. 자, 35페이지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쭉 연결하셔야 돼. 앞에 있는 이건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은 전체 쭉 다 연결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곡선과 그래프 있죠. 저 그래프를 먼저 합니다. 하는데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이다. 요거 시험 낼 것이고, 거꾸로 공급 무슨 곡선? 우상향이다. 물론 시험에선 요 지문도 내겠지만 오히려 이 지문마다 뭐 있어요? 지문보다 요거 내겠죠. 좋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QD가 뭐라고? 수요량이지. 얘는 감소하지. 그 다음 QS는 공급량이죠. 아마 나 같으면 요 말 대신 이렇게 시험 내기에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낼 거라고. 참고로 있죠. 이거 시험 내도 절대 틀린 질문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나오면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라.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보통 정답이 되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답 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입니다. 곡선상의 이동과 비교할 게 누구지? 자체 이동이죠. 이 두 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나오면 틀림없이 이런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하실 때 있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온다는 건 반드시 모르면 옆에서 물어보시라고요. 어쨌든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왜? 나본들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많이 좌우할 수 있는 이건 철저하게 뭔지 알고 가셔야 한다고. 모르면 옆에서 물어보라고 이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찍어야지 그것도 뭐 있습니까? 확률성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꼭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자, 곡선상이란 말이 뭐냐? 이 말이죠? 가볼까요? 자, 한번 해보자고. 수요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요만. 항상 수요는 우하향 곡선이죠? 그럼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자, 이 물건 가격이 300원 되었을 때 제가 요 정도 살 의사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 이 물건 30개 정도 이 증가되는데 단 조건은 절대 이 그래프는 이동하지 말고 요 그래프 곡선 위에 있는 점만 이동시켜서 이 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자, 30개 대개선 결국 뭐 있습니까? 요렇게 가면 요 점 있죠? 요 점 가면 결국 이 양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건 결국 누구 때문에? 가격이지. 결국 이 말입니다. 동일한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양이 증가시키는 방식은 오직 뭐 있으면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가격이죠? 정확한 말은 당해제와 가격입니다. 그 물건 가격이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곡선상의 점이 이동한다는 말 뜻이. 자,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얘는
그래프 이동했습니까? 곡선 이동했냐? 안 했죠? 그죠? 단지 누구만 이동했죠? 양만 이동했지. 그래서 이 말입니다.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면 누구만? 수요량 또는 공급이면 공급량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란 말을 쓴답니다. 자, 밑에 있는 요건 뭐냐? 반대로 있죠. 이제는 수요 곡선 우하향인데 이렇게 현재 300원 돼 있고 이게 20개 정도 살 의사 있는데 자, 이 양이 현재 30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단 조건은 야, 이거 가격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 양을 한번 늘려보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분필 가격 300원 고정돼 있지만 내 소득이 많아지면 양 늘어나죠. 조금 더 확대하면 세금이 떨어지면 양 늘어나죠. 이자가 떨어지면 양 늘어난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소득이나 인구수란지 세금이란지 등등등 때문에 결국은 비록 가격 고정돼 있지만 양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말로 하지 말고 이 표로 뭐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300이면 이렇게 와야만 이 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 말은 여기 이 점에서 이 점 오기서 반드시 뭐합니까? 누가?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된다. 그죠? 따라서 이걸 뭐라 합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죠. 다만 얘는 누군 고정돼 있어.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나온다면 가격 이외 요인은 전부 다 이 집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좀 이따 풀겠지만 뭐를 잡냐면 가격 하나가 그냥 잡으시라고. 그래서 조건이 가격 들어온다 무조건 곡선상. 가격이 아니더라 무조건 뭐예요? 곡선 자체.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이 말은 현재 수요 곡선이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면 뭐예요? 공급 곡선이 많은 거에 변화 있는 거지. 그죠? 이때 곡선을 빼버리면 뭐 됩니까? 연결하면 수요의 변화 또는 뭐 있습니까? 공급의 변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라고. 그러니까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걸. 그래서 이걸 수요의 변화 또는 뭐 공급의 변화 이 말 쓰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절대 이거 굉장히 쉽지만 누구나 시험 내기 쉬운 문제고 또 거의 대부분 정답 등을 상당히 많이 자는 문제니까 다른 것, 즉 이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데 얘가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정답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만큼 반드시 하시는데 결국 뭐야? 다른 말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면 가격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가볍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묻는 게 관련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제란 말과 뭐가 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실제 우리 대부분 답을 보면요. 요놈 아니면 여기 답이야, 대부분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설명보시는데요. 자, 첫 번째. A와 B는 현재 대체 관계에 있더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이건. 조건이, 이게 중요한 조건이 가격이냐,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묻는 게 이게 가격을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현재 뭐 있습니까? 가격이란 조건 딱 들어오지. 들어온 순간 무조건 여기 있는 대체 관계는 이하고 같은 방향 간다. 같은 방향.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으로 무조건 반대편 항상 이 말과 같은 방향 간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자, 설명드릴게요.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 맞죠? 서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에 대한 수요량은요? 수요, 술죠. 준단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넘어갔습니까? 화이트죠. 그러니까 화이트에 있는 맥주 수요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진 만큼 맥주 가격은 살 수 있는 수요자 많아진대요. 가격은 올라가지. 그러니까 원래 순서상 번역할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는데 마지막 감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라고 이제는.
항상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 주어져 무조건 이건 같은 방향 가야 되는구나. 요거 아시라고. 결론이. 자, 거꾸로 보완관계. 자, 보완도 보니까 이와 같이 C와 D가 보완관계인데 항상 조건을 가격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은 무조건 여기 있는 상대편 값을 묶거든 가격이든 양이든 볼 거 없어. 얘하고 무조건 반대 방향 간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자동차와 휘발유가 있습니다. 차값 올라갔어. 차에 대한 수요는요. 차에 대한 수요 줄면 휘발유량도 줄겠지. 휘발유 수요 감소하면 휘발유 가격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원래 문제 푸는 순서는 이런 순서로 풀게 돼 있지만 이미 이제 공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이 가격이 주어질 때입니다. 반대로 했죠. 다시 할게. 양이란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양이란 게. 양에 대한 조건 주어지면 우리 아까 있던 뭐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왜? 항상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둘 다를 동시에 암기하지 말고 한 개만 기준 잡으라고. 보통 통상 가격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나왔을 때 무조건 같은 방향. 얘는 반대 방향 생각하시고 만약에 대체해서 양이란 조건 좀 해주면 요거 반대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두 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보죠. 은행 금리는 수요에게만 영향 줍니까? 공급에도 영향 주겠습니까? 둘 다 영향 주죠. 세금 마찬가지. 근데 이상하게 어떤 건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어. 어떤 건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다고.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수요에만 뭐 있습니까? 영향 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절대 이건 공급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보니까 인구 또 뭐요? 소득.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거. 그게 뭐죠? 오케이. 생산비 중에 주로 임금. 그 다음에 또 뭐 기술 진보 또 뭐 있죠? PF. 이런 건 대부분 다 공급에만 영향 준다면. 그러면 뒤에서 문제 풀겠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러이러한 게 수요에 영향 준다 설명. 즉, 아까 설명했지만 은행 금리, 이자란다. 같은 말이지? 세금, 이자, 기호.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런 말. 쭉 나오면서 여기 있는 생산비 등이 딱 들어온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수요에 딱 영향 주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지문상에서 이런 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거꾸로 이러이러한 게 공급에 영향 준다 딱 쓰는 순간 쭉 설명되어 있으면 다 버리시고 있죠. 지문상 이게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수요 특징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단지 부동산 공급. 자, 부동산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공급 중에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또요. 오케이, 두 개 있죠. 경제적 공급 두 개 있구나. 그러면,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물리 공급과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 그죠? 경제 공급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렇게 시험 나오겠죠? 토지란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물리 측면에선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생산이 가능하다 시험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공급 곡선 무슨 곡선? 네? 소지 같은 말이 뭐요? 완전 비탄력이죠. 거꾸로 경제 공급 무슨 곡선? 우상향이죠. 이렇게 보시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짓는 건 장기간 소요되죠. 따라서 이때 단기란 말과 반대 뭐 있습니까? 장기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단기는 뭐냐? 단기는 신규, 자,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다고. 따라서 단기는 반드시 약간 급경사예요, 급경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완만한 우상량, 즉 탄력적이죠. 자, 요거까지요. 저기서 요까지가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주로 시험 낼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2번과 3번. 2번과 3번이 중요합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 뒤에 있는 이런 내용은 쭉 연결해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풉니다. 자, 문제에서 35페이지 갑니다.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자, 35페이지 4번 문제. 자, 4번은 그 중에 중요한 건 다 보지 말고 1번, 4번, 5번만 공부하시오. 1번과 4번과 5번만. 자, 1번 갑니다. 자, 1번은 뭐냐? 그 말보다 물어보자고. 부동산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효 수요입니까? 잠재 수요입니까? 유효 수요만 취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란 말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의사와 뭐뭐 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란 말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살 의사와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죠. 이때 구매력은 반드시 모두 포함됩니다. 구매력 말 뜻이 뭐예요? 살 능력 아닙니까? 살 능력 반드시 이 말입니다. 내가 총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이야.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저축한 금액이란지 은행 돈 빌렸던 금액, 전세금 등을 떠안는 금액,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총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말 구매력입니다. 참고로 그런 건 절대 틀린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하면 그냥 통과해, 통과. 고맙다 생각하시면서. 왜 고맙습니까? 고맙고 시간 단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오도 그냥 통과하시라고. 자, 일단 그런 의미고요. 네, 4번 가죠. 이제 4번 키워드 뭐는 기간은 뭐라고? 유량이다. 다른 거 보지 말고 5번 갑니다. 자, 5번이 문제 좀 까다로운 거예요. 자, 4번, 5번 이 말입니다. 가격이 상승하였음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를 갖다가 곡선 자체 이동한다. 자, 일단 이건 통과할게요. 지금은 이건 뭔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요? 떨어지는데 앞에 단서가 뭡니까?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한 거지. 자, 여러분 이거 혼돈 줄 수 있는데 옛날에 8회 때 시험 하면 나왔던 거 이거. 나왔는데 앞으로 거의 안 나올 건데요. 자, 한번 해보죠. 요 말하고 있죠. 보세요. 요걸 묻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건 뭐 있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지문 자체가? 그죠? 근데 이건 앞에 뭐예요? 이건 단수항이야, 단수항.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로 설명을 묻는 거 문제는. 참고로 있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자체를 틀리게 낼 수는 없다고 문제에서. 혼돈 줄 수 있는데 해볼게. 안 되면 보세요. 그래프 그리시라고. 볼래요? 최초 있는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응? 아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 뭡니까? 줄잖아요, 이거. 줄면, 이렇게 보죠. 자, 이거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지.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 있으면 수요 곡선 맞잖아.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뭡니까? 이랬으면 갑니까? 원래 가격과 양이 있는데,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웬걸 양도 증가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 연결한 무슨 곡선? 공급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수요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 원래 이런 곡선입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수요의 변화지. 그죠? 자, 원래 이건 뭐냐? 이 말입니다.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뭐 있으면 집값 저기 수요가 증가된 말은 요거는 원인 자체가 가격 플러스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갈 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기대 심리라는 게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기대 심리란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이 현상이 있습니다. 있지만 결론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죠. 이상한 쪽에 가지 말고 원리, 원칙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편합니다. 자꾸 사람들 뭔가 하면 약간 이런 트릭을 좀 써놓으니까 자꾸 이쪽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격과 양 무슨 관계. 반비례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이건 트릭의 트릭. 그래서 아무 의미를 갖지 말라고. 과거에 파레토 딱 한 번 시험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시험 낸 적이 없다고, 이거는. 다만, 자, 다시요. 부동산 가격이란 변수 들어왔어. 이건 수요, 양의 변화, 수요의 변화.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기대 심리 들어왔어. 이건 가격이 아니지. 기대 심리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건 가격 이외죠. 따라서 이건 수요의 변화. 이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자, 다시 문제 5번 갑니다. 자, 문제 5번에 1번, 2번, 3번, 4번 그냥 통과. 5번 갑니다. 5번. 자, 5번 해보자고 이 말입니다. 자, 물어보자고요. 우리 전에 했습니다. 개별 수요 합이 뭐라고? 시장 수요. 개별 공급 합이 뭐라고? 시장 공급이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훨씬 더 기울겨 완만한 거. 즉, 탄력적인 개별인가 시장입니까? 그런 거요. 그런 말만 하시면 돼. 또한 이건 뭐 있으면 나오면 알죠? 통과. 얘를 가지고 답을 만들 수는 없다고요. 이건 그냥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지문 5개 만드는 요건이지. 이런 그냥 무조건 고맙다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자, 키워드 이거죠?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합이다. 그죠? 이때 훨씬 더 완만한 게 시장이 더 완만하더라. 자, 6번 갑니다. 6번. 자, 6번의 첫 번째 뭐 있냐? 중요한 키워드 2개. 공급은. 우리 원칙은 공급이나 수요였을 때 기간 써야 돼? 시점 써야 돼? 응? 수요랑 공급은 우리 항상 뭐 썼습니까? 일정 기간이란 말 쓰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요. 나 현재 술 먹는 양주양이 5병 먹는데 많은 거 적은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다만 이게 1시간, 1년, 10년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기간적 개념 없으면 많다 짓다 설명 못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기본 개념이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 조심할 것. 판매한 겁니까? 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딱 그 2개 키워드 잡으라고. 요 집은 딱 뜨죠. 뜨는 순간 기간. 그 다음에 판매 또는 구매 뒤에 한 양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이 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2개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2번 갑니다. 자, 2번은 시점은 뭐라고? 아, 다시 얼마 했어? 네, 시점 나 있지? 아, 신규. 신규는 뭐라고? 기간이다. 저 기간은 뭐라고? 유량이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3번요. 키워드 뭐요? 공급이란 것은 무슨 공급? 무슨 공급? 유효 공급. 수요도 무슨 수요? 유효 수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4번 필요 없고 5번 필요 없습니다. 자, 우측 갑니다. 자, 7번 문제, 7번. 자, 7번은 요거 묻고 자는 거네요. 잠시 제가 하나 빠져먹었네,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첫 번째, 이거 묻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자란 것은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급자. 응? 건축업자 이외 누구도 기존 부동산 소유주 포함되죠. 여기에 문제 키워드죠.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자, 하나 더요. 부동산 공급 부족합니까? 하죠.
부정 문제 해결 방안. 자, 있는데 딱 하나만 물리 공급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건 마시면 돼. 당연히 경제 공급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는데 어쨌든 물리적 공급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왜?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자, 다시요. 7번 문제. 자, 7번 갑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공급자 나는 순간 무조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뒷말이 중요하죠. 누구도 포함해야 돼. 기존 주택, 기존 부동산 소유주 포함된 이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 물리 공급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곡선? 수직. 자, 3번, 용도 다양성 때문에 경제 공급 뭐라고요? 우상향. 따라서 결국 뭐 있습니까? 4번. 이건 물리란 말은 큰 의미 같지만 단기, 장기 폰 잡으세요.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가 없다 같은 말이 불가능하지만 공급이. 장기는 뭐 있습니까? 가능하다. 다섯 번째, 항상 그래서 누가 더 비탄력? 단기. 이 말은 장기가 훨씬 탄력이죠. 탄력 같은 말 뭐죠? 완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8번 나눈 순간 몇 배란 말 나오죠? 자, 공식 가볼까? 이 공식이 아닙니까? 공식이 QD는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뭡니까? 4P입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몇 배 나오면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보세요. 한 명이 10개 산대, 10개. 이런 사람 총 몇 명이 있냐? 10명이 있어. 10명. 전체 있는 수혜랑 몇 개? 한 명 10개 산대 10명이 있다고 몇 개?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자, 다시 여기 2배라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2배는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몇 배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세요. 이런 건 자잘한 곳에 목숨 걸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통과, 10번 문제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지금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자고 이제. 자, 중요한 거.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닌 것. 자, 갑니다. 여보세요. 수요에게 영향 주는 거 물었어. 무조건 틀린 말 반대. 요거 반대 누구? 공급이면 영향 주는 거 무조건 여기 있는 여기 답이야. 요 세 개 중 하나 답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원자재랑 해서 뭐죠? 공급함수지. 따라서 거기 있는 답은 4번. 그죠? 12번 문제요. 자, 수요 증가. 요거 있죠. 우리 25회 때는 수요 감소인 게 참 나왔어요. 똑같은 박스 가지고. 26회는 이렇게 하면 수요 증가인 냈지. 다음에 이거, 26회 작년 문제 아닙니까? 그 앞년도 25회거든요? 그 25회는 수요 감소인 거, 26회 수요 증가인 거 뭐였지? 다음에 나면 이렇게 시험 내겠어, 나 같으면. 이렇게 똑같은 거 내용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낼 거라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하면 시험 낼 거라고. 이제 말로 안 내고. 요거 뭐지? 수요 증가지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 표를 똑같이 내고 뭐 있습니까? 그림같이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골라서 시험 낸다고.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25회 때 수요 감소인 거 말로 시험 냈어? 26회 그거 같이 시험 냈다고. 그럼 다시 이걸 내고 싶으면 결국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응? 낸다면. 자, 가보자고.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자, 문제 풀 때 1번 기억까지. 기억이면 소득 뭐요? 수요 증가지. 자, D급번 갑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증가죠. 자, 문제는 그러면 1번과 4번 둘 중 하나 답이겠네. 그죠? 자, 니얼번 가볼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만약에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나왔어. 기대하면 없으면. 자,
다시 그럼 거꾸로 할게요. 부동산 가격 하락 나올게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OX 이거. 지금 묻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보세요. 가격이라는 것은 누구 집안이야? 가격. 얘 집안이지. 지금 묻는 게 요거 묻습니까? 이거 묻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기대란 말 빼버리겠죠. 부동산 가격 하락 집어넣겠다고. 그건 아니지. 얘는 뭐야? 곡선 상하이동이니까. 근데 얘는 우리 거기서 뭐 있습니까? 리얼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지.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지만 이 수요도 뭡니까? 증가돼. 자, 그럼 좀 조심하고. 그럼 결국은 거래세 인상은요, 수요 감소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인구 감소는요, 수요 감소지. 한 번 더, 양도세가 감면되면 수요. 양도는 어떤 놈이 내는 거야? 걔는 공급 집안이지. 그지? 그럼 취득세는 산 놈이지. 구분하셔야 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갑니다. 제목 뭐요? 키워드. 자, 여보세요. 요거 둘 중에 뭐 묻는 거지? 네? 지금 이거 묻는 거지? 수요의 변화 묻는 거예요. 자, 잠시, 여보세요. 요거 딱 묻지. 누가 비교해야 돼? 얘하고 비교해야 돼. 하는데, 요 차이가 무슨 차이? 그럼 얘는 가격이 있으면 요 집안, 없는 건 이 집안이지. 요거 딱 내서 틀린 거 딱 내면 뭐 되겠습니까? 가격 낼까, 가격. 그래서 앞에 나 있던 게 아파트지. 그거 뭐라 해야 돼? 아파트 가격 이렇게 나온다고. 5번 안 해요. 이건 기대심리.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보니까요. 14번 통과, 15번 갑니다. 15번. 이런 건 자주 묻는 지문입니다. 자, 15번. 대부 비율이 많아지면은 수요. 이건 대부는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같은 게 총부채 상환율, 총부채 상환율 DTI죠. 항상 DTI든 대부분이 LTV. 대부분이 LTV인데 LTV든 총부채 상환율 둘 다 뭐 있습니까? 증가되면 수요 증가입니다. 이 증가되면 돈을 많이 빌려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소득은 증가되면 수요 증가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조건 대체지. 조건 가격 들어왔지. 무조건 대체제 가격 들어온다. 무조건 뒤에는 같은 방향.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수요든 가격이든. 얘가 틀린 거지. 자, 네 번 인구 많아지면 수요 뭡니까? 금리가 높으면 수요 뭡니까? 감소한다. 한 번 더 16번. 15번에 1번과 16번 1번을 같이 묶어 보시라고. 어쨌든 대부비율이든 총부채 상환율이든 무조건 돈을 빌려갈 때 이 값이 클수록 돈을 많이 빌려가는 거예요. 같이 묶어 보시면 돼. 그래서 DTI가 증가할수록 수요 뭡니까?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부동산. 자, 대체 나 있지. 가격 나 있어. 무조건 뒤에 뭐요? 같은 방향. 되겠죠? 나머지 자 4번 갑니다. 보안 나 있지. 자, 뒤에 가격 나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뭔지 아셔야 돼. 보안은 가격 조건은 무조건 반대 방향. 됐죠? 자, 오래 보시고. 그 다음 17번.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수요 뭐요? 수요 증가지. 자, 갑니다. 1번은 절대 답 안 된다. 왜? 오케이. 이건 무슨 변화? 수요라는 변화지. 항상은 좀 조심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인구나 핵가족 수요 뭐요? 증가. 금리나 수요 증가. 매도자 수. 자, 매도자는 수요자, 공급자. 공급이지. 관계없는 지문. 왜? 공급이니까. 그 다음에 미연번 이건 좀 조심하라고. 대체 투자 대상이 호황일 때 부동산 수요는 감소지. 그러니까 부동산 대체 누구냐? 주식과 은행 금리라고. 걔가 기분 좋대. 그러면 부동산 수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체 투자재가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 증가라고. 자, 그 다음에 비용.
보완 나 있지. 조건 가격 나 있지. 무조건 반대. 가격 하락, 수요 증가지. 그 다음에 취업번은 생산비는 누구 집안? 공급 집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까요? 18번. 자, 18번 보니까 첫 번째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 오케이. 자, 두 번째. 참고로 이거 말은 되는데요. 웬만한 대체란 말과 보완은 수요적 측면의 포인트 두세요. 보통 통상 공급에서 거의 시험 잘 안 내거든요. 우리 과거에 시험 낸 적이 없어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수요 측면은 무조건 조건 가격 들어오지. 그럼 얘는 무조건 같은 방향 가. 근데 이 수요 반대 공급 아니에요? 공급이면 대체는 항상 뭐 있으면 반대 방향 간다고. 자, 한번 따져볼게. 다시 합니다. 밑에다 써볼까? 요건 그냥 한 번 더 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 목적은 뭔가 하면 아마 거의 시험 안 나올 거는 혹시나 나오면 제가 면피할 목적이야. 그 말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가볼게. 이제 보세요. 공급. 자, 현재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가 있어. 맥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니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갔네. 맥주를 파는 공장 주인은 그만큼 이유는요? 많이 발생한 만큼 어느 양을 더 늘리겠습니까? 카스는 더 늘립니까? 화이트 더 늘리겠습니까? 카스지, 그지? 그래서 카스에 있는 맥주 양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네, 더 많이 증가되면은 당연히 공장 중에 생산 설비를 이쪽에 많이 투자할 것이고 이런 줄이겠지. 그죠? 이 공급이 감소한다고. 공급이 감소하면 화이트 맥주 공급이 줄지. 줄면 가격 올라가지. 그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 관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그냥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수요가 분명히 중요하지 여기 있는 공급은 큰 의미 없거든요.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말은 그거예요. 대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뭐 있으면 공급 뭐 한다? 공급 이 집안 줄지 지금 줍니다. 그런 건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편할게 아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유세가 많아지면 공급은요. 네? 보유세가 많아지면은 공급은요. 증가됩니까? 응? 또 그냥 안 잡히죠? 아니, 뭐, 이 보유세가 집을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 보유세를 엄청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에서 부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고 필요한 집을 가지고 있지. 시장에 내놓는 데만 공급량이 많아지잖아,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걸 장난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감소한다. 다시요. 이 말은 건폐율 용적률이 강합니까? 완합니까? 네? 강하지, 강하. 그러니까 보통 감소란 말을 강하란 말만 씁니다. 아니, 건폐율을 보니까 뭐 있습니까? 100%였던 게 50% 이렇게 하는 게 감소하는 거지. 이 강화예요. 하면 그만큼 주택량은요? 줄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이 올라갔지. 공급 뭡니까?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요. 19번요. 가볍게. 자, 1번 갑니다.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두 번째, 금리 인하. 공급 증가. 세 번째, 자, 넘어가고 네 번째. 자, 네 번째 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PF는 이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PF도 공급에 영향 주냐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그 지문 여기 있냐고. 없지. 오수 영향 준다 말 뜻이고요. 굳이 뒤에 활성화는 이게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공급에 영향 주냐 딱 묻지. 묻는 순간 이 말만 없으면 그냥 통과. 다 맞는 거예요. 다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 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전세금 운영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월세 공급이 감소한다. 이해됩니까 이거? 안 되면 돼야지. 자,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수요 반대가 뭐죠? 공급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현재 전세 반대 뭐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 입장과 공급이 달라집니다. 자, 수요 입장과 공급 입장이 있어요. 일단 금리가 만 거지, 조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세란 말이 이겁니다. 수요 입장은 은행 돈을 끌어와서 전세 들어가는 거고, 이 공급자 뭐 있습니까? 전세금 받아서 저축한다는 말 뜻이 이게, 그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한다고, 이게. 그러면 보죠. 공급자 입장은 전세금 받아서 저축하는데 은행 금리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얘 입장에 전세를 주겠습니까? 월세 주겠습니까? 그지? 그런 개념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전세에 대한 공급은 감소하고, 월세에 대한 공급은요, 다시. 수요자 입장은요, 은행 돈을 끌어와서 전세 되는 거예요. 은행 금리가 떨어진단 말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은 것만큼 수요 입장에서 어떤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데 반대 거꾸로 월세 수요는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얘를 포인트를 잡는데 수요는 은행 돈을 끌어와서 전세되는 거고 공급은 뭐 있습니까? 임대인은 무조건 전세를 받아서 저축한다. 이거 하셔야 돼. 그래야만 이 답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거기 뭐 이자율이 하락하면 전세금 운영 수익이 뭡니까? 아니, 전세 운영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떨어진 결과 어디로 갑니까? 월세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다시. 그러면, 자, 은행 금리가 떨어진 결과 수요 입장에선 뭐요?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되는 반면에 월세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 보시고 20번 나중에 하셔야 돼. 해보시고 자, 21번 갑니다. 21번. 자, 첫 번째 갑니다. 옳지 않는 거. 이런 참고로 과거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죠? 핵가족, 인구 증가, 잠시 여기까지. 요 변수가 수요 함수인가 공급 먼저 구분하셔야 돼. 핵가족, 인구나 있지? 수요죠. 핵가족은 대가족보다 수요 증가. 그죠? 소득 증가면 증가죠. 중량은 대체제 가격 나 있지? 무조건 같은 방향. 그죠? 자, 두 번째. 기술 진보, 얘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공급 함수죠. 기술 진보, 공급 증가,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할 경우에 공급은요? 증가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값 올라갔는데 집 내놓겠냐고? 아, 지금 말은 이거요. 나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예상되는데 집 내놓겠습니까? 그 시중의 양이 줄겠죠. 그죠? 그럼 묻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갑니다. 자, 앞에 대체 관계 나와 있지. 또 뒤에 조건 뭐나 해서 가격 조건 나와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뒤에는 같은 방향. 그래 가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예,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정리하시라고. 여기까지 했던 거. 요거 따로 떼어서 한 문제, 요거 따로 한 문제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보시는. 특히 아까 문제 풀어보니까 이거 중요하죠, 그죠? 좀 이따 문제 풀어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요것도.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23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